최근에 들어온 탈북자들 들어보면요. 예. 노동력을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예. 뭐 가정부라든지 아주 비밀리에 은밀하게 가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또 집에 자기네와 자비를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돈만 있으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조그만 건설 같은 거 있으면요. 그런 건설에 쓸 인력을 갖다가 좀 구입할 수 있다 하고 또 동원을 나가야 되는데 강제 동원을 그 부역이 나가지 않습니까? 내 대신에 돈 재 가지고 아무개가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노동력 이동과 그 고용에서 좀 뭐 변화가 생긴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변화가 생긴 원인이 국가가 이제 말하자면 생산을 못하다 나니까 그러니까 실업자가 생긴 거죠. 한마디 말해서. 그리고 국가가 배급을 못 주니까 옛날에 뭐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런데 저도 집에 뭐 파출부를 부린다기보다도 우리 집에 이제 술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 집에 술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렇죠. 파트너를 하나 두고서 우리 집에 한 달에 술 200병씩 꼭 갖다 넣으시오. 하고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시켜서 물품을 구입하고 말하자면 여기로 말하면 택배라든가 뭐 그런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국가는 그걸 눈 감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국가가 자기네가 실업률을 완전히 해소 못하고 국가가 배급을 못 주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살아라 하는 걸 약간 보충 이게 풀어놓다 하니까 근데 국가가 그걸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게 공개되게 되면 저 있을 때도 이제 파출부를 쓰고 국가에서 야 너 집에다 사람 부린다며 하게 되면 아니 우리 친척인데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내가 돌봐주면 그저 뭐 저 혼자 먹고 살고 공짜로 먹고 살기 그러니까 일을 좀 할 뿐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처리해 버렸지. 국가가 아직까지도 사람을 모숨을 주고 고용노동을 주고 하는 건 사회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인간이 착취. 그렇죠. 이게 되면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바깥에 나갈 때 야 북조선 그 사회주의 나라에도 모순이 있다. 뭐가 정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건 아직 국가적으로 허용 안 되고 있고 그러나 그저 이자 맞다나 암암리에 네, 암암리에 배급을 못 주니까 암암리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락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공장에 적을 뒀는데 당원인데 예. 공장에서는 일을 못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고 하니까 나가서 이렇게 추잡을 떼가지고는 벌어가지고 공장에다 몇 푼을 넣어야 내 당생활이 유지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공장에서 너 가서 일한 대가로 얼마 했으니까 이번엔 너 마음대로 하라 하고 자유를 주는 거죠 한마디로. 공장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면서도 내가 벌어서 공장에다 공장 유지비를 넣고 또 내가 먹고 살고 그런 노동력들이 좀 자유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김선님 앞에서 또 두 번째 설비 같은 것도 서로 사고 팔 수 없다 했는데 네. 최근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이야기에는 설비는 뭐 이게 아주 큰 선반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자동차나 트럭 이런 것들은 사고 팔지 못해도 예를 들어 빵 굽는 뭐 전기로 빵 굽는 기계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뻥 튀우기 같은 거라든지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전동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사고 팔 수 있다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쭉 뭔가 규모가 커지면 결국 설비도 사고 팔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설비라면 어쨌든 빵 굽는 것도 한 개 뭐 설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등록된 게 있어요. 생산을 해서 한 개 국가 공장이 생산을 해서 할 때 이제 여기 자동차 차례 번호 등록되는 것처럼 선반도 다 대번호가 베이트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등록된 거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운영하던 공동 소유 재산은 안 되는데 어떤 데 기계 공장들에서 자기는 쇳덩어리밖에 없는데 노동자를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조그만 볼반 같은 것도 만들어 팔고 개인 영업들을 하다 하니까 조그만 볼반 그라인더 말하자면 이제 빵 찍어내는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주문하는 거죠. 주문하면 이제 만들어주고 공장은 그걸 해서 주고 이제 또 해서 공장이 먹고 공장 노동자들 먹여 살 거고 공장을 해산 안 하고 말하자면 그것마저 안 하면 그 공장 큰 상급 기업소 이급 기업소를 해산해 버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이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등록된 공장의
국가 설비로 등록된 것을 떼서 팔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 생산수단으로서 설비는 절대로 안 되고 안 됩니다. 국가에 등록된 건 예, 절대 안 예, 되고 상품으로서 예. 좀 덩치나 크기가 커도 그렇죠. 그런 건 되기 때문에 예. 소규모적으로 뭔가 맞습니다. 수공업을 필요한 그런 건 되긴 되네요. 맞습니다. 뭐 아, 농토에서도 이제 국가적으로 등록된 농토는 사고 팔고 못해도 개인들이 늙은 그 떼기밭은 마음대로 이제 그 소유자들을 이전해서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하거든요. 경운기도 살 수 있다고 하죠. 개인이 뭐 소유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경운기 중고를 들여옵니다. 예, 예, 그 예. 이제 중고 들이다 그 정도는 괜찮네요. 네, 그 정도는 뭐 이제 들다가서라니 그것도 어떤 농장에다가 이제 등록을 시키고 등록을 시키고 쓰는 건 본인이 사업허가를 내 가지고 등록을 시켜 가지고 이제 쓰고 뭐 그런데 어쨌든 변화는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떠난 지 한 10년 되니까 그 변화 크게를 다는 느끼지 못하지만 왜? 저 한 개 나라라는 큰 덩어리를 유지해 가려니까 국가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안 되니까 점점 국가 손학 위에서 벌려져 나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 배급제가 저 함경남도 저 언성군 제일 막바지에서부터 배급을 못 줘서 점점 들어오다 이러면 1996년 2월 첫 배급을 평양시 중기업까지 못 줄 때까지 멀리에서부터 배급제가 망해온 것처럼 지금도 사회주의 체제가 공급화 체계가 맨 밑에서부터 점점 해산돼서 쭉 나가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있으면 물론 더 크게 개혁 개방으로는 할 수 없이 나가긴 나가야 되겠지만 참 힘들죠. 근데 남쪽에서만 좀 도와주지 않으면 이번에도 개혁 개방으로 갈 이 취지는 좀 커집니다. 솔직히 뭐 여기서 이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겠지만 김대중 정권 때 그때 남쪽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써 이미 전에 끝나고 통일이 되든가 개혁 개방이 되든가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김정은 정권까지 넘어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서 우리 대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남북한 시장의 어떤 그 손꼽히는 차이는 금융 쪽에서 아까 말씀했습니다. 절대 사금융은 해결 안 되고 개인이 수중해서 금융이 다뤄질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요즘 보면요, 이 개인 돈주들이 아니면 그 돈 대권의 집이 돈 빌려주는 집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김선생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개인이 금융을 못 다룬다는 거하고는 좀 어떻게 변화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변화된 게 벌써 오래전부터 변화가 있었어요. 금융권에서. 국가 금융권은 뭐 돈이 없으니까 어쩌지 못하니까 끼자마땅한 개인 돈주들이 이제는 송금도 합니다. 가들이. 왜? 국가기관을 통해서 송금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들이 해줍니다. 야, 내가 상품을 싸야 되겠는데 중국에서 싸야 되겠다. 국가기관을 통해서 외화 송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 도강업자들을 통해서 뭐 $1,000면 $1,000를 중국 상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결국 밀수로 이제 상품을 받아낸 거. 말하면 이게 송금도 이루어집니다. 이 송금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돈주들이 자기 송금업자가 없으면 와서 내 밀 풀어주겠으니까 이 돈 좀 송금해줘. 이렇게 해서 송금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체제가 이제는 완전 무너져 가다 나니까 밑에서 이제는 뭐 힘 있는 자들은 마음대로 사람도 부려쓰고 뭐 기계도 만들어 팔고 이젠 금융권까지 흔들어 간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도 사실 뭐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렇죠. 뭐 그런 거는 그건 접근 국가가 하는 부분이고 남한에 있는 그 사채 시장 이런 정도가 북한에도 존재한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개인이 금융권에 참여한다라는 건 전혀 그 말이 아니네요. 아니죠. 개인이 금융권에 서찰을 안 하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은행도 세울 수 있고 뭐 생산했던 조합도 세우고 그건 안 된다는 소리.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네요. 아니죠. 이거 뭐죠? 국가 몰래 거리 대업하는 거죠. 돈 빌려주고 리자 받아먹고 하고 송금 시켜주고 돈 받아먹고 뭐죠? 말하면 국가 법 테두리 밖에서 와서 몰래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우리 그 김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자, 다 좋다. 남한 경제가 와 북한에 물밀처럼 들어가라. 근데 정말 실패할 확률이 99%. 그 가운데서 핵심 왜 그럽니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마 두 가지를 제 기억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을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사권이 없는 기업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자꾸 바람을 일궈 놓으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피폐 막 나고 완전 문을 다 닫고 막 이렇게 되니까 빨리 북으로 들어갈 길만 노리면서 아는 대한민국 기업가들이 이제 그걸 노리는데 전번 방송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북한에 들어가면 내가 사장으로서 자기 권한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북한이라는 국가 공권력이 여기에 남조선에서 들어가면 국가 공권력이 벌써 또 갈아타고 앉기 때문입니다. 돈부터 투자하라. 설비 다 투자하라. 하고는 그 돈을 마음대로 난 아니다. 여기 안 하고 도로 가지고 나가겠다 하면 은행에 이었던 돈, 투자했던 기계, 그 다음에 투자했던 원자재 하나도 꺼내가지 못하고 못 나가 들어온다면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들어가면 바이트에 완전히 딱 물린 거기 때문에 맞아. 국가가 왜 안 주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 제가 합영회사 사장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합영회사는 이 국가도 아니고 저 국가도 아닌 3자 기업을 속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법에도 저쪽을 이 합영기업을 다칠 수가 없어야 합니다. 왜? 어제 두 회사가 세운 합영회사 규칙에 따라서 이 기업은 운영하는데 단지 뭔가 이 합영회사가 주재하는 그 주재국에다 세금만은 꼬박꼬박 줘야 됩니다. 세금을 안 주면 감찰위원회에서 들어와서 이 합영회사를 검열해가지고 뭐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 북한에는 들어가게 되면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합영회사 규정과는 합영회사 세칙과는 규칙과는 상관없이 회사 사장을 북한 노동당이 인사사업을 하는 겁니다. 회사 사장, 부사장, 거기에 지도원도 이 남한에서 들어간 사장이 노동자 뽑고 무슨 관리 기사장 뽑고 작업반장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험을 쳐서 면접을 봐서 뽑아야 되는데 북조선 노동당 인사과에서 이 사람은 운전사, 사장 비운전사, 그다음에 이 사람은 기사장, 이 사람은 부사장, 이 사람은 노동자, 무슨 노동자, 아니, 우린 3명 필요한데 노동자 6명씩 주면 뭐 이렇게 먹여 살리라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 지회인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 당에서 하잖아요. 당에서 몽땅하죠. 당 인사과에서. 예. 그리고 여기 남쪽 사자에 가서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어떻게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또 2년에 한 번씩 회사 이제 합영 규칙에 따라서 이사회를 형성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니등이 나고 얼마나 손해 나가고 하고 니등 난 데서 니은 분배는 어떻게 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니은이 나게 되면 그 은행에 들이미 놨던 돈을 하나도 타서 분배를 못하게 하고 국가가 싹 회수해 가는 겁니다. 달라고 하게 되면 잡아갑니다. 부관법에 따라서. 그렇죠. 고위부 검사 들어오지, 검찰서 검열 들어오지, 재정부 검열 들어오지, 합영공업부 검열 들어오지, 사회안전부 검열 들어오지, 1년에 감사만 4-5번 받고 나면 쪽박 차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와서 뇌물 줘야지 뇌물 안 주면 굳이 그 투집 잡아서 그렇죠. 해산해 버리고. 중국 같은 우리 남한 기업들이 그래서 다 정말 빈손에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남한분 경제가들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 국가에 들어가면 그 공산당이 어떻게 행패를 부리는가 하는 걸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남쪽 분들이 그 선배들의 경험과 교훈을 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북한은 뭐 공짜 노력만 바라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참 답답하네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한에서 기업들을 이제 잘 돌아가는 기업 보면요. 이제 그 기업의 비밀이 완전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네, 그렇죠. 재무 상태, 그리고 뭐 마케팅 기술이라든지 또 특히 특허 기술, 산업 기술들이 잘 보호되거든요. 근데 북한에 이 기업이 갔다. 그럼 그 기업 안에는 기본적으로 당기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위원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당 조직에서 하는 정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보안성도 또 자기 끈앞불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서 이 기업의 비밀이 매일매일 보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하나 선다면 우선 뭐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세법비서나 당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 크기에 따라서 이제 부문당비서나 세법비서나 이게 서고 그다음에 담당 보위원 들어오지, 담당 안전원 들어오지, 담당 검찰 들어오지. 거기 주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계속 밑에서 이제 스파이를 박아가지고 계속 감독하면서라니 기술 빼내가고 재무 상태 빼내가고 사장이 오늘 어디 가서 뭐 했나, 누구를 만나나, 돈 어디다 썼나 이거 다 해서 딱 뭐 하는데
자동차 에어컨기 예. 도청기 달리지 사무실에 도청기 달아놓는데 이야. 뭐 들어가서 견딜 죄가 있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우리 김생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런 독재 체제, 저런 정보 통치, 예? 그런 감시 포갑 이게 있어가지고 남한 기업이 북한에 가서 도대체 숨쉬고 살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네,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 네. 어디 가면 그때 제일동포들이 들어갔다가서라니 그 합병하면서 다 들어갔다가 투자했던 돈, 투자했던 설비, 원자재 다 주고 쫓겨나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쫓겨나오면서 한 말이 일본에 가서 자기네끼리 몰래 북한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 정 투자하고 싶으면 10만 달러, 20만 달러 김일성과 김정은에게 바쳐서 훈장만 하나 받아놓으라. 그러면 뒤는 담보된다라고 해서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게 우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물하고 기름을 갖다 섞겠다고 하니 예, 예, 맞습니다. 이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 한반도의 신경제 부흥을 일으킨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공리공담이라고 볼 수 있네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북한이 완전히 야 이젠 우린 다 내려놨어. 시장 개혁개방 이젠 개혁개방했으니까니 다 들어라. 야 우선 우리 민족끼리 남한 논에부터 들어오라. 예. 들어와 투자 좀 해달라. 예. 이 철도 건설 좀 해주고 예. 평양 나진선봉 이거 해주고 평양 신우주 해주고 평양 자강도 만포스까지 해주고 평양 해주까지 해주고 평양 원산까지 이 철도 다 해달라. 도로 깔아달라. 예, 도로 깔아달라. 이하고 철도에 현대화 해달라. 이거 해달라고 하고 결국 여기 리은 몇 대 몇으로 너네 가져가라. 50년 동안 가져가. 그렇지. 50년 동안에 50년 동안 너네 100년 동안 와라. 가져가. 예, 하고 너네 다른 기업들 다 모아서 너네 5대 정도 남포면 남포에 축구를 형성하고 너네 기업은 거기서 더 벗어못 난다. 우리 기업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합의문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다 조인트가 되고 마지막에 다 잘 살게 된 다음에 우린 내쫓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까지 꽝 도장 찍어서 국제화 다 선전화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자꾸 들어갔다 어리석지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조금 이상한 정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꾸 그 평화 무드로 몰고 가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서 이걸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대한민국 사람들이 시선과 귀를 다른 데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 땅에 마치도 평화가 완전히 온 것처럼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죠. 그쪽으로 몰고 가면서 하는데 북한을 믿어라. 이게 참 북한으로 위험한 가자. 겁니다. 북한을 투자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반동 정부도 간접 정부도 아니고 이거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격정돼서 이제 뭐 발까지 회획졌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이번에 김정은이 뭐 세 번째로 중국에 가서 베이징 시내 뭐 중국식 시장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좀 뭐 마음을 바꿔서 시장 경제를 본격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예상해도 좋을까요? 김정은의 그런 행보는 지난 기간에 뭐 김일성 때도 있었고 특히는 김정일 때도 있었어요. 김정일 때도 쭉 가면 건너가서라니 뭐 이쪽 단종 쪽이나 뭐 저쪽에 어디 다른 저쪽 장벽 쪽으로도 가보고 베이징도 가보고 그래서라니 그때도 북한의 우리 경제가들도 북한에 있으면서 야 장군님께서 이번에 가서 그쪽에 가서 보고 들어와서 이번에 개혁개방하지 않겠나? 우리도 그때 많이 막 기대를 했어요. 이거 개혁개방 좀 해주면 잘 살게 되겠는데. 근데 안 했어요. 근데 남쪽에서도 김정일이가 그때 갔다 와서 이번엔 개혁개방 할 것이라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세세히 자꾸 말하지만 3대 세습 정부가 무너지기 전에는 이번에도 자기 미국과 딜하고 중국과 딜하면서 자기 정치적 지반 다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력 연장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거지. 개혁개방하려면 김정은이 자기가 가서 벌고 개혁개방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경제 전문가들을 중국으로 보내서 토지 분배는 어떻게 하고 세금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제 탄광광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사유화와 국가 기업을 어떻게 유지해서 국내 자본가를 살리면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북한의 경제적 인민경제대학도 경제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전문가들 중국에 특폰해서 벌써 북한의 경제가들은 나이실 때만 해도 다
로드맵을 개혁 개방의 로드맵을 다 짜놓고 있었어요. 명령을 안 내려서 그렇지. 예. 북한 사람들이 모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개혁 개방하면 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김정은이가 가서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벌써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야, 넌 농업, 넌 채취, 너는 수산, 너는林업, 너는 뭐 철도 뭐 이런 거 다 보고 이것이 이 30년 동안에 중국의 개혁개방 그 성과 부분만 또 결함 부분을 다 도출해 가지고 와서 우리도 토론해서 언제부터 이걸 하자. 받아들이는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받아들이고 중국 경제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거 세 가지를 또 토론하자. 안 되면 동유럽 문제, 동유럽 자본을 얼마나 받아들이겠는가. 대한민국만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기네만 비가면 다 될 것처럼 하는데 안 될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해서 이 비율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것도 토론하고 가게 되면 진짜 네가 할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번에 갔다 온 건 자기 체제 유지와 어떻게 미국과 어떻게 딜을 할 것인가. 우리 미국하고 하는데 당신네 너여워하지 말라. 우리도 미국과 이거 딜을 해야 우리도 살 수 있으니까 중국은 이거 알아봐주고 지켜만 달라. 이런 딜을 하려고 할 거지 경제 개혁 개방 하려고 절대 간 것이 아닙니다. 네. 아이고, 우리 김태산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너무 심취돼 듣다 보니까 포근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오늘 우리 김태산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서 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연구하는 이런 북한 경제 전문가 분들께 우리 김 선생님 이야기를 좀 꼼꼼히 들어보실 것을 좀 권고드립니다. 혹시나도 북한에 지금 존재하는 조그마한 한 1, 2%대의 그런 시장 행상을 보고 이걸 커다란 우리 남한의 시장 경제로 착각하지 않았는지, 착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마치 앞으로 뭐 커질 것이라고 먼저 지레짐작해서 북한이 시장을 보지 않았는지 참 너무 좀 답답합니다.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 현실에 기초해서 남북한 경제가 협력하고 함께 공생 공유하는 그런 현실성 있고 실천성 있는 이런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